전북 오는 방송 행복한 응접실 김사은입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조미애 시인과 함께하는 금요일은 책이 좋아 지역작가 신간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표현문학회장 조미애 시인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8월에 이제 마지막 주말이고 네. 9월이 다가오네요. 네, 9월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들리네가. 네, 9월에는 좀 더 좋은 일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믿어보면서요. 자, 오늘은 또 어떤 분의 작품과 함께 해볼까요? 네, 오늘은 장화자 시인의 시집 본향 가는 길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본향 가는 길. 네, 이게 네. 표지가 네, 꽃밭이네요. 그죠. 네, 네. 이 표지를 보면 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느끼는 희노애락의 크고 작은 삶의 조각들. 네. 이러한 글귀가 이제 새겨져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장화자 시인의 작품 중에 한 편이에요. 본향 네. 가는 길이라는 작품을 이제 네. 책의 제목으로 이렇게 얹었는데 네. 이 어쩌면은 시인의 인생론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약간 어떤 종교적인 색채도 전해오는 것도 같습니다. 과연 그럴지요. 네. 자, 우선 작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이 장화자 시인은 경기도 개성 출생인데요. 네. 군산여고 그리고 구산학교 사회과를 졸업했어요. 1960년에 청과동인회로 시화전도 했고요. 네. 이게 이제 군산에 있는 고등학생들의 그 모임으로 옛날에는 시화전 뭐 다방이나 이런 데서 많이 했던. 맞아요. 네. 그리고 1962년에는 카톨릭 청년으로 작품 발표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문단은 1989년에 시와 의식으로 등단을 합니다. 장화자 시인이 참 군산에서 일을 많이 하셨어요. 네. 여성으로서 청사초록문학회라고 군산에 있는 여성문인들 모임인데 네. 이걸 창립하고 초대 회장을 그러셨군요. 역임을 했고요. 전주 카톨릭 문회도 전주의 카톨릭 문회라고 그래서 카톨릭 신자들의 그 문학 모임이 있거든요. 네. 책도 꾸준히 발간하시죠. 동인지도 만드시고요. 맞아요. 네. 여기 창립하고 초대 부회장도 역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에 시집 많이 냈는데 이번에 본향 가는 길이 6번째 시집이에요. 네. 만남을 위한 서곡, 돌섭에서 들리는 노래, 소리, 그리고 또 하나의 기폭을 달며 존재의 텃밭, 아직도 할 말이 남아있다. 이렇게 5권의 시집이 있었고 이번에 6번째 시집 본향 가는 길 이렇게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단의 원로님이시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네. 이제 장화자 시인이 작가의 말을 보면 네. 지나고 보니까 이게 아쉬움 이런 게 그리움이더라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좀 작가의 말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면은요. 네. 그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이 앞에 책 표지에 올려있던 부분이죠. 느끼는 희노애락의 크고 작은 삶의 조각들을 글로 표현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아쉬움은 그리움으로 잔잔히 흐릅니다. 지금 모든 것 툭툭 털면 남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겐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기 위해 오늘 또 걷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발걸음이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돌아가는 길 어떤 길인지 좀 마음이 무겁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작가님의 이 작품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보면 네. 좋겠습니다. 이 작품 시집에 보면 이 모두 이제 네 개의 부로 나누었는데 네. 그 1부에서 4부까지를 생로병사 이렇게 붙였어요. 네, 제목을. 네, 네. 그래서 작가의 말처럼 이 장화자 시인의 말처럼 평범한 어떤 인생의 여정을 한 편 한 편 시로서 이렇게 풀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먼저 작품을 좀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26쪽에 작품? 보면 네. 그 자유가 그리운 날이라고 되어 음. 있어요. 그래서 자유가 그리운 날 일부분을 제가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유가 그리운 날 장화자. 아직도 털어내지 못한 고통의 부스러기들이 어둠으로 몰려와 길 위에 누워버렸습니다. 고통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아픔으로 덧칠되어 흔적을 남깁니다. 연일 거치지 않은 먹구름은 발걸음을 붙잡고 물러설 줄 모르는. 지나고 보니 치우지 못한 돌뿌리에 내가 넘어져 비틀거립니다. 네, 일부분을 소개했습니다. 장화자 시인이 뭐랄까 우리도 삶에서 뭔가 털어내지 못한 것들이 남아있을 때 늘 그러한 것들 그늘에 네. 이렇게 그 어떤 아픔으로 남아있잖아요. 네. 이제 뭔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시인의 마음에 시인의 일상에서 과거의 흔적으로 남아있던 부분을 오히려 털기 위해서 이러한 작품을 쓰시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시인의 말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코로나19 해제된 날, 네네 맞아요. 또 자유가 그리운 날의 뒷부분에도 거리두기 끝내고 마스크 벗고 활짝 웃으며 이야기 나눌 그날이라고 시제를 두긴 했으나 네네.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우리 조미애 시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생의 전반적인 그런 여정을 담은 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네, 되네요. 네, 네. 네. 그 46쪽에 네. 보면 알 수 없어요라는 시가 있어요. 네. 네, 이 시 우리 김 PD님께서 한번 낭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알 수 없어요. 장화자.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벽이 있다. 물같이 쉬지 않고 갈 줄 알았는데 요 며칠 책을 보면 눈이 부시고 껄끄럽다. 펜 잡기가 어렵다. 안과에 갔다. 제자리에 있어야 할 눈썹이 옆으로 누운 것. 눈은 불편해서 제 길을 찾았지만 불편도 못 느끼고 지나온 헛걸음은 얼마나 많았을까. 알 수 있는 것 같아도 알 수 없는 우리 삶의 길. 아마 눈썹에 좀 눈이 불편해서 이제 눈썹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지만 네. 사실은 뭐 이러한 일들이 허다하잖아요. 네. 우리가 뭐 헛걸음하는 그런 경우라든지 네. 뭐 사실 알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여정 이런 거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최근에 그 사진을 좀 옛날 사진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앨범에서 대학 때 썼던 꽁트를 발견을 했어요. 꽁트도 쓰셨군요. 근데 네. 읽어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네. 그 내용에도 그 이름자를 가지고 사람을 다녔는데 결국은 헛걸음을 한 그런 내용의 꽁트였어요. 네, 네. 오늘 이 헛걸음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네. 며칠 전에 네. 찾았던 제 꽁트가 생각이 나서 갑자기 또 새로운 느낌이 대학 듭니다. 시절에 쓰셨으면은
벌써 샘하는 걸 아죠. 생략하겠습니까?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사실 이 불편도 못 느끼고 지나온 헛걸음이 참 많았을 거고요. 맞아요. 네. 이 작가님은 그나마 눈썹이 불편해서 안과에 가서 네. 그 원인을 찾았지만 사실 우리는 불편도 못 느끼고 지나온 그러니까는 나의 과오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난 일도 많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좀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네. 느낌을 갖습니다. 네, 뭔가 성찰을 좋습니다. 주시는 네, 시 네. 같아서 참 좋습니다. 네. 알 수 없어요. 네. 숲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네. 58쪽에 네, 보면. 네. 근데 우리가 숲에 가서 숲에 들어서면 느끼는 네. 그 나름의 그 바람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숲길이라는 1년과 2년을 한번 소개해 올리고 싶습니다. 자, 숲길 장화자. 수군거리는 나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숲길을 걷는다. 도심을 떠난 거칠 것 없는 숲길을 걸으면 숲에 쏟아지는 말들이 얼마나 큰 위안을 주는지 그 이야기 들으려 숲길을 걷는다. 나무 사이로 보이는 풀들이 숲의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 1년과 2년인데요. 네. 장화자 시인께서는 숲이 쏟아지는 말들을 듣기 위해서 숲이 쏟아내는 그 말을 들으면서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자 숲길을 걷는다고 하는 나무들의 수군거리는 그 숲의 모습 이러한 것들이 아주 눈에 선하게 네. 숲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맞습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시집의 제목이기도 한 본향 가는 길. 네. 그 작품도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본향 가는 길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본향 가는 길 장화자. 하늘도 맑았지 활짝 핀 꽃들 사이로 뜨거운 여름도 가고 사람들은 저마다 같은 걸음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돌아가는 우리 가는 길. 일상에서 묻어온 크고 작은 소소한 비늘까지도 털어내며 아파하고 참회하는 다짐을 가슴에 새긴다. 바람이 불어 떨어진 갈색 나뭇잎 위로 흐르는 이승의 삶이 속절없이 지나가는 깊은 가을날 죽음 저편의 세상을 묵상하는 슬픈 11월 깊은 생각에 젖는다. 우린 매일 저녁 죽음을 연습하며 아침엔 새롭게 깨어나는 하루를 맞는다. 이제 시인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우리 보통 삶을 여행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삶은 여행이고 죽음을 본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으로 네. 보는 어떤 죽음을 성찰하는 네. 그러한 작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시집을 해설을 한 양병호 시인은 이 장화자 시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존을 고요하게 갈무리하는 어떤 자존의 지혜를 가지셨다. 이렇게. 네네. 예. 그래서 실존을 넘어 궁극을 지향하는 묵시록이다. 라고 그렇게 네. 평을 하셨습니다. 아유, 좋은 평이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생로병사의 1, 2, 3, 4부를 관통해서 본향 가는 길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역시 묵직한 인생론의 결말이 아닌가 싶고요. 여기에서도 매일 죽음을 연습하며 아침에 새롭게 깨어나는 그런 하루를 정말 소중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맞이하면서 준비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네. 네. 아주 좋은 또 시를
공부해 봤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아, 네, 이제 오늘은 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서울대 김영민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침이면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흔히 죽음에 대해서 약간 터부시하고 네. 떠올리지 않으려고 하지만 실은 아침이면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이게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탄탄하게 만든다는 것을 오늘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장화자 시집 본향 가는 길을 통해서 또 인생을 관조해 보는 시간도 네, 가졌습니다. 맞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조미애 시인과 함께하는 금요일엔 책이조와 오늘은 장화자 시집 본향 가는 길 감상해 봤습니다. 표현문학회장 조미애 시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